예,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고요. 네, 예, 최근 코로나로 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이런 뉴노멀 시대에서 광고 시장에 이제 현재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그 다음에 제일 기획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묻고 싶거든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 자료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참고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 전에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왔었던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도 이제 디지털이 저희 그 전체 G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게 좀 더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이게 완전 새로운 변화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한 5년 이상에 걸쳐서 이미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광고주들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 에이전시들이 단기 실적에는 타격을 받는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광고주들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면서 마케팅을 재개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디지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을 했고 투자도 계속 해왔었던 상황이라 오히려 이걸 계기로 그런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 저희는 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요 단기적인 불황만 끝나면은 효과가 나올 거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예상보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되고 있는데 최근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뭐 전자제품이나 식품 기업 등마다 이제 신제품 출시는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네. 이제 과거 이런 불황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불황 이후에 이제 광고 시장의 변화라 그럴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예년만큼밖에 복구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이게 좀 물론 이제 불황은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이 맞는데요. 네, 사실 좀 전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네. 과거의 불황 사례들이랑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광고주들이 뭐 신제품 출시하고 이런 게 뭐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또 광고주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마케팅 예산은 집행 자체도 굉장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들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어떤 에이전시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에이전시한테는 이제 위기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저희의 이제 시총의 이제 거의 10배에서 막 20배 되는 그런 정말 규모가 큰 그런 광고 그룹들도 지금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투자자분들한테 드렸던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불황 시기에 신제품 출시가 많아져도 광고 지출은 고객사 같은 게 광고주들은 광고 지출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지금 이제 그런 게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해서 반등은 될 수가 있죠. 이제 상반기가 워낙 눌려 있었고 네, 하반기에 이제 없던 제품이 나오면 상반기 대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역성장을 상반기 했던 것보다 역성장 폭을 좀 줄인다던가 네. 이런 정도의 반응은 되는데 이제 완전 V자 반등을 하면서 신제품이 나와서 순성장 전환이 바로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은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기존 제품에 대한 마케팅 예산은 축소해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보통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 하반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지금 업계에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오랫동안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좀 들을 수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네. 뭐 얼마 전에 빅데이터 회사 인수했다는 거, 아, 예, 예. 예, 예, 그럼, 그런 투자들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201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같은 그 크리에이티브 종합 광고 회사도 인수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13년에 저희가 성장 전략을 재정립을 하면서 디지털 신사업에 포커스를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 이제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인수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이런 디지털 신사업 쪽에 이제 역량을 가진 회사들 중심으로 저희가 M&A를 진행을 해 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워낙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 단일 광고주의 비중이 높고 저희는 결국 전자의 디지털을 계속 대행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를 지금 해온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미디어 에이전시들이랑은 방향이 달라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광고비라던가 이런 집계 자료 보시면 이제 디지털 광고비가 많이 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사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뭐 검색 광고, 비디오 광고 이런 매체 광고들이잖아요. 네. 온라인 상에 있는 이제 광고 매체 사서 거기에 광고를 노출하는 그런 매체 광고들 중심으로 이제 다들 그 광고업 쪽 광고비 관련 자료를 이제 접하게 되시는데 네. 저희는 사실 그렇게 그 3자 매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3자 매체에서 광고를 사서 태우는 그런 비즈니스도 물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신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성닷컴 사이트를 관리해주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 저희 신사업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저희 사업 내용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디지털 광고 회사라고 뭐 이런 업을 생각하시면은 좀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 내용이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음, 그 그러니까 광고 대행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삼성 홈피 같은 경우, 삼성닷컴 운영 같은 경우가 특별히 차별점이 있는 건 어떤 거죠? 그거는 광고주가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뭐 네. 이런 데 배너를 사서 전자 광고를 노출하는 광고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광고가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한 부분인데 삼성닷컴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3자 플랫폼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직접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체 네.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전자가 이런 자체 플랫폼에 대한 이제 투자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랑 네. 지금 삼성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셨을 때랑 컨텐츠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고도화가 됐다는 거를 예전에 보셨었다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왜냐면 제가 최근에도 한번 보긴 했는데요. 보다 보면 네. 삼성닷컴 같은 경우가 이제 저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최근에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랄까? 예를 들어서 뭐 랜선 공연이나 온라인 언팩들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어떤 체험과 소통의 플랫폼으로의 어떤 변화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최근에 특히 올해 좀 그런 게 많이 생기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가지 방향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삼성닷컴 사이트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네, 그거 외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신 그런 말씀하신 체험을 위한 체험존을 많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갤럭시 스튜디오 이런 게 전에 없었던 것들인데, 뭐 주말에 막 영화관이나 뭐 백화점 이렇게 좀 인구 밀도 높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팝업 형태로 막 그 갤럭시 스튜디오 이제 오픈해서 직원들이 막 아예 들렸다 가시면은 뭐 이런 기념품 드리고 뭐 프로모션 하면 참여해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드린다 막 이런 이벤트도 하고 네. 와서 갤럭시 신제품 나왔는데 한번 써보고 가시라 막 근데 이렇게 막 최근에 이 소통. 언택트 상황하고는 좀 광고, 언택트 상황에서는 광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프라인 쪽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갤럭시 스튜디오도 결국 광고주의 자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네, 오프라인 자체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광고주가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이제 그냥 단순 광고 노출보다는 이렇게 갤럭시 스튜디오나 아니면 삼성닷컴 같이 본인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채널에 대한 투자를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그런 대면 마케팅은 최대한 이제 축소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던 체험 이벤트나 체험존 이런 거를 다 지금 삼성닷컴 사이트로 옮겨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삼성닷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온라인 체험존, 갤럭시 스튜디오 이런 게 다 생겨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저도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언팩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몇 천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굉장히 큰. 실제로 그 삼성닷컴에 들어가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제 사진이나 어떤 팬업 같은 경우만 업로드 하는 거 말고는 어떤 사용자들이 실제 참여하고 하는 것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소통의 장이. 그래서, 이게 또 근데 예, 아마 이게 그런 언팩 같은 거는 이제 실시간 행사잖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그런 후에 이제 실시간으로 집행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때는 뭔가 실시간으로 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응모 방법을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알려드려서 그 방법으로 참여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참여하시면 이제 당연히 그런 이미 녹화된 부분이라던가 조금 아무래도 그런 게 제한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마케팅 쪽으로 그 고객하고의 어떤 접촉 포인트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최근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변화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게 다음에, 근데 굉장히 예, 단시간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런 소통 체험 그런 체험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단시간에 너무 이제 온라인으로 갑자기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지금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온라인에서 원래 전자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히 집행하던 부분을 이제 올해 들어서 온라인에서 하는 거를 이제 보셨을 때는 아직 과도기라서 아직 좀 부족하다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뭐 저희 역할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 굉장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고민이 많은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광고주랑 같이 고민을 하는 데서 이제 저희 역할이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상반기에는 너무 이제 원래 연초에 계획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게 지금 3월부터 돌아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마케팅을 많이 집행도 하고 해서 사실 본사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방어를 한 거예요. 다른 이제 뭐 KT나 아무래 이런 비계 광고주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 순성장을 했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도 지금은 과도기였지만 이제 저희는 준비를 계속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 부분에서는 기회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럼 지난번에 이제 빅데이터 기업 인수한 거는, 예, 그거 어떤, 뭐 중국 시장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글로벌 사업의 확대 전개를 준비 중이신 건가요? 이제 지역마다 그 디지털 대행 상황이 달라요. 네, 왜냐면 이제 전자도 그 각 국가마다 그 마케팅 진행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유럽, 북미 이런 좀 선진 시장들이 디지털화가 좀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됐었던 게 맞고요. 네, 그 외에 좀 신흥 시장은 다소 조금 아직 이제 느리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지금 올해는 좀 디지털 쪽이 빠르게 지금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이제 신흥 시장들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그 중국에서의 M&A 건은 이제 전자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데 중국에서는 그런 좀 소셜 미디어를 광고를 되게 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수한 그 회사가 원래 저희가 삼성전자 대행하면서 같이 공동 대행하던 다른 에이전시였는데 공동 대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회사가 이제 유용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네. 그 혹시 그런 회사가, 그 회사가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대응할지 아니면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대해서 그런 회사를 빅데이터에 분석하는 회사들을 추가로 M&A 할 건지, 뭐 그런 확대 계획이 있을까요? M&A는 저희가 항상 복수권으로 검토를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권이 먼저 성사가 됐기 때문에 6월에 발표를 드렸던 건데, 이 회사 검토할 때도 이미 북미나 유럽 같은 다른 선진 시장에서도 디지털 관련 M&A를 검토를 해왔었고, 지금도 아직 진행하고 있어요. 음. 그 삼성전자가 가장 큰, 계열사가 가장 큰 매출처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그 점유율이랄까? 그게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북미 같은 경우가 제일 그 전자 그 현지 예산 중에 저희 쉐어가 제일 낮은 시장이 맞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사실 그 지역에서 제일 프레젠스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저희가 어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랭킹이 높고 또 어떤 시장에서는 좀 프레젠스가 다소 약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표준수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선 저희가 이제 의심 여지 없이 국내 1위 아, 예, 대행사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자는 항상 어떤 지역에서든 최고 에이전시만 쓴다는 게 그들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 국내에서는 저희가 반대로 이제 국내에서 전자가 쓰는 예산 100%를 가져오고 네, 정반대 쪽에 있는 게 이제 북미 시장인데 북미에는 워낙 이제 북미가 큰 광고 시장이고 쟁쟁한 선진화된 에이전시들이 워낙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프레스가 약하다는 게 결국 그 에이전시한테 밀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북미에서만 지금 40개가 넘는 에이전시를 쓰고 있어요. 아, 40개가 넘어요? 네네. 그럼 그래서 그쪽으로 확대할 전략이나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북미 시장 규모에 비해서 저희 북미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북미 쪽에서 사업을 이제 재건하는 게 저희한테도 중요한 이제 내부 과제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말부터 지금 좀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저희가 북미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다 이제 역성장 아니면은 이제 로우 싱글 디짓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북미 혼자 지금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그 빅데이터 분석 인수를 했는데 이게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네. 예, 예.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데이터를 뭐 사서 이렇게 분석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식으로, 회사 예. 자체가 그런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 그 칼라 데이터인가 그 회사가요? 네네. 그러니까 아, 중국의 각종 이제 SNS의 포스팅이라던가 댓글이라던가 이런 중국의 SNS 채널을 이제 몇 천 개 이상 그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솔루션까지 도출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